자, 여러분들 야손입니다. 이제 2부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1부에서는 이제 2022년 1월달 시장에 대해 가지고 연초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2부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가, 특히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별을 하려고 하면은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시장에는 굉장히 어떤 위협감이 느껴지게 되고 심리가 위축되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졌지만, 이런 어떤 가운데에서 굉장한 유동성이 시장에는 이제 공급이 되어지면서 소위 금융장세라는 것이 이제 전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사실 아무 종목이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것보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주식 투자를 쉽게 할 수가 있었고, 종목에 대한 선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종목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2021년도 1월 달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다 보니까 종목에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버블이 형성이 되면서 이 어떤 이식 매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파동이 꺾여지게 되고 장기간의 어떤 기간 조정이 진입하게 되고,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종목 선별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결국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이 또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이런 실적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종목에 대한 이런 선별 기준은 더 엄격하고 이 어떤 타이트하게 우리가 잡아갔을 때 좋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종목 선별 기준을 5가지의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5가지의 테두리를 여러분들이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이 5가지 테두리는요, 가장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주고 이 주식 투자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는 반드시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철저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실적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주가라는 것은요, 실적과 별개되어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 인맥주라든지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어떤 종목군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200% 급등한 종목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200% 급락이 오면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주식은요, 실적에 기준해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종목이 추세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상향의 그런 구조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익 개선치가 연속성을 보여주고요, 상승의 그 폭이 배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이익이 1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70%가 급증을 했는데 2분기 때는 50%가 급증하고 3분기 때는 20%가 급증하고 4분기 때는 1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익 개선치의 증가폭이 배가가 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면, 물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 증가폭이 미비하다는 것은 주가의 어떤 상승의 여지는 힘들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익 개선치의 연속성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상승폭이 배가를 이루면서 가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에 미반영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골라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글로벌 트렌드를 겸비한 성장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모든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키워드, 여기에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갔을 때 좋은 그런 결과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관심이 전혀 없는 외딴 곳에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의 시세를 확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과는 우리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022년도에는,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식 투자의 어떤 관점을 놓고 2022년도를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가운데에서는 4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거는 바로 첫 번째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타버스. 세 번째는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모빌리티. 네 번째는 환경. 이렇게 저는 4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2022년도를 주식 투자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어떤 큰 자금줄이 어디로 지금 다 귀속되고 있습니까? 메타버스 사업으로 다 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거대한 자금들이 메타버스 쪽으로 결집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 한 방에 다 떨어져 나갈 리는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오히려 2022년, 23년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완성도를 가지면서 더욱 집중력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규제 이런 것도 갈수록 글로벌의 환경규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주로 어떤 섹터별로 구분을 하는 이런 눈을 좀 열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알죠? 관성의 법칙. 내가 돌을 하나 가지고 하늘을 향해 갖고 힘껏 던지면 그 돌이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고점 정점을 찍으려면 속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정점에서는 속도가 정지가 됐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죠.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한번 상승의 기류를 타고 있는 그런 종목은 계속해 가지고 상승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하락의 기류를 타고 있는 종목은 계속 떨어지려는 그런 기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은요, 상승은 길게 하고 조정은 짧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대에 있는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면, 그런 종목은 내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보다가는 손실보다가는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구간마다 이 손실을 봐가지고 물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간마다 산적해 있기 때문에, 종목에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본전에서 매도를 하려는 그런 악성 매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상승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 가지고 선별적인 기준을 볼 때 전체적인 이 5가지 기준을 봐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지금 이 종목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냐, 아니면은 우하향으로 지금 완전히 죽어 있냐,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외국인들의 매집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지금 주체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시장에는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시장의 주축 세력들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전 이 영상에서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보유 비중이 여러분들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35% 정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력이요, 외국인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할 데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의 지분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주가가 조금씩 오를 때마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특히 22년도 이 연초장에는
외국인들의 이런 어떤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대형주를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는요, 수익이 나는 것보다가요, 위험 관리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내가 내 소중한 이 종잣돈을 잃지 않고 지키기만 해도 기회라는 것은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타게 되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내 소중한 자산을 내가 지키지 못하게 되고 막 뭔가 모험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자산이 다 지금 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아무 짝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보다가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보다가는 대형주를 업종 대표주, 대형주를 공략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요, 이 중소형주들은 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도 지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서 뭐 감사 거절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중소형주들은 바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깡통 계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하고 치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택한 경제의 어떤 그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주식 투자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그런 매매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형주를 매수를 해가지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체질을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대형주에서는 추정치가 다 나오지만 중소형주는 그런 것 자체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5가지의 이런 어떤 기준을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여기에 딱 걸려드는 이런 종목들은 정말 빤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충분히 눈치를 채지 않았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연초에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연초 대응 전략은요, 이것도 3가지로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종목 수를 줄여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유동성 장세에서는요, 내가 10개의 종목을 보유를 하면은 그 중에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한 7, 8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0개 종목을 내가 보유하면은 상승하는 종목은 한 2종목, 3종목밖에 안 되죠. 이 말은 6개에서 7개 종목은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개 종목 중에 상승하는 종목의 숫자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최대한으로 압축해가지고 수를 줄여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위험에 대한 그런 부담, 시장에 특히 어떤 변동성을 줄 때 거기에 내가 휘말리지 않고 내 자신의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력을 기울이고 시장에 어떤 왜곡되어 있는 그런 심리 변화에 내가 휘말리지 않고 대중의 굴레에 빠지지 않으면서 내만의 어떤 소신 투자를 가져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 종목 수를 압축해 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환히 들여다보면서 그 종목을 가지고 시장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성관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종목 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냐, 비중의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요, 뭐 하루에 사고 팔고 하면서 단타를 치는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의 성공의 요인은요, 전체 계좌 수익률을 꾸준하게 높여가는 것, 이게 주식 투자의 성공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 평타가 높은 종목에 비중을 실어가지고 집중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야구 경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야구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만약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 팀의 주자가 지금 나갔는데, 대타를 기용을 해가지고 지금 대타를 기용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선수 중에 이 대타 명단에 보면은 두 타자가 있는데, 한 타자는 타율이 1할이고, 또 한 타자는 타율이 3할 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할 때 타자를 대타로 쓰겠습니까? 당연히 3할 때 타자를 대타로 쓰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한두 개, 두세 개의 그런 어떤 보유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종목 중에서도 가장 타율이 높은 이런 그 종목으로 비중의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결국은 그 종목이 수익이 났을 때 전체 계좌 수익을 올려갈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을 가져갔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시장에 있어서 쉽고 이런 어떤 재미나게 이렇게 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중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시간의 깊이를 깨우치면서 기다림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 투자에서 가지고 기다림을 모른다는 것은요, 나는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속성 자체를 모른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비유를 계속 들지 않습니까? 1년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연수익률이 20%가 남는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이 1년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20%의 수익이 나는 기간은 고작 해봐야 한두 달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10달은 기다림과의 싸움이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결국은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종목 하나 사가지고 물려버렸으니까 애 던져놔보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으며 또 이 종목을 내가 왜 보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해석과 이 종목의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자신만의 그런 소신과 깊이가 있어야 기다림이라는 것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조금만 시장이 흔들려 가지고 종목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기다림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이 투매에 동참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식 투자도 누구나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평균 기간이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일이라고 합니다. 10일. 10일 전후로 개인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종목을 보유해가지고 거기에 기다림이라는 그런 표현이 적정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결국은 이 기다림이라는 어떤 시간의 통용이 이루어지면서 세월의 깊이를 알고 여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희노애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세력의 어떤 의중을 읽어냈을 때 그때에서부터 소신이 생기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기다림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주식 투자에서 가지고 더 내공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제가 좀 장황되게 여러분들에게 1월달 연초 전략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 번만 정체하지 마시고요. 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으로 하면서, 물론 종목 하나 탁 찍어갖고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이런 어떤 성과함과 종목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다 확립을 시키고 만들어가지고, 정말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고질적인 이런 잘못된 주식과 체질 습관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성공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초석의 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또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거의 25년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저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노하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텔레그램 방을 제가
작년에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여기 한 9,0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물론 무료방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만 제가 장중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손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바일에 텔레그램 어플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영상 아래에 보면은 야손 텔레그램 방 바로가기 주소를 제가 밑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사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야손 카톡방이라든지 야손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야손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만 통해 가지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